재발했다는 표현은 조금 좀 애매한데요. 그렇게 오시는 환자분은 없는 것 같고요. 다 제거하면 다 좋아질 텐데 힘이 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 부위만 딱 제거하는데 헤라 클래스! 안녕하십니까. 클래스 병원 임성민 원장입니다. 주사 치료를 지금 현재로서 뭐 우리가 이제 의원들 가시면 연골 재생 주사, 무슨 줄기세포 주사 뭐 이름이 다 별명들이 붙어 있어요. 근데 크게 나누자면 이 염증 자체를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주사가 있고 어느 정도 손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손상을 재생시키려고 하는 목적의 두 가지 치료가 있다고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부작용이 심하다고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 중에 스테로이드를 강력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심하다고 듣는 것들이 아마 통칭해서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. 그 외의 것들은 그렇게 부작용이 심할 것은 딱히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상황이기도 하고요. 효과도 조금씩 다릅니다. 부작용이 주사는 무조건 부작용이 심하다.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환자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. 해야 될 정도로 불편하십니까?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모든 치료를 할 때는 그걸 통해서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. 얻을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환자분하고 의사하고의 생각하는 정도가 똑같아야지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무조건 수라는 거 아닙니다.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 그 치료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도 아픈 분들 계십니다. 그런 분들한테 야 이거 쓸 필요 없어. 환자분은 진짜 좌절입니다. 다 해봤는데. 당연히 해볼 수 있는 치료인 것 같고요. 물론 내상과염과 외상과염은 지금 아까 전에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예우를 말씀드리자면 이 외상과염, 테니스 엘보가 수술의 경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. 수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개방형으로 살을 째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의 방법이 있는데요. 우선은 두 가지 방법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는 결론이고요. 클래스 병원에서는 이제 이게 다 째는 것이 아닌 내시경적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 아플 때 굳이 막 참지 마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트레칭을 기본으로 하시면서 통증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직업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덜 쓰시라고 말씀드리고요. 방치만 해두지 마라. 좀 아플 때는 스트레칭 하면서도 아프다 그러면 와서 아까 전에 약물 치료를 하든지 물리치료를 하든지 하시면서 통증을 줄여놓으셔야지 계속 방치해두면 조금 더 통증이 심해져서 너무 좀 많이 아픈, 만성적으로 아픈 곳으로 가시기도 합니다. 재발했다는 표현은 조금 좀 애매한데요. 그렇게 오시는 환자분은 없는 것 같고요. 보통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수술이 정말 정확하게 잘 되었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거는 이제 10점 만점이 10점이라고 하면 한 8점에서 9점 되는 것 같다. 1점이 좀 남은 것 같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어요. 환자들은 대부분 다 10점 만점을 생각합니다. 수술까지 했으면 100% 괜찮아야지.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0점 만점에 10점을 하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. 그래서 우선은 수술적인 치료 후에도 보통 얘기할 때 10점 만점에 8점에서 9점 정도 생각하시고 1점에서 2점 정도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. 아예 처음부터 똑같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수술이 정확하게 됐다고 한다면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. 수술이 정확하게 안 된 거죠. 외측에 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손목에서 손목을 위로 제끼는 모든 근육이 건으로 변하고 건이 부착 부위에 붙게 되는데 이 부위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. 이 염증이 생기는 부위를 없애주는 겁니다. 없애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요측수근 신근이라고 하는 그 건 부위를 우리가 염증 생긴 부위를 제거를 해주는데요. 다 싹 다 제거하면 당연히 좋아지겠죠. 그렇다면 이 근육을 쓸 수가 없잖아요. 다 제거하면 다 좋아질 텐데 힘이 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 부위만 딱 제거하는 데 그 골드 스탠다드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것을 정확하게 제거하는 그런 스킬을 가진 의사한테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. 정말 너무 심해서 내시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. 그러면 글쎄 염증 부위가 더 생겼다면 염증 부위를 한 번 더 제거하는 거 아니면 다른 치료를 더 해보는 거. 그래서 이거 좀 어렵네요. 보통은 그렇게까지 잘 가진 않으니까. 팔꿈치의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. 주로 그래서 이제 손목 움직임을 제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이것 때문에 팔꿈치 때문에 팔꿈치를 많이 안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.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. 손목 움직임을 좀 제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
없고요. 그렇다고 해서 쟤는 한다고 해도 또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또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보통은 많이 손목을 많이 사용하게 하실 때 간헐적으로 보조기 정도 사용하시거나 밴드 같은 거 있습니다. 이거 좀 사용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손목이 워낙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동작이기 때문에 너무 제한하기도 한계가 있고 아예 하지 말라라기보다 너무 많이 사용해야 될 때만 중간중간에 보조기를 사용하시고 그 전후로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팔꿈치는 제한할 필요가 없으시고요. 테니스 엘보, 이 직업병입니다. 고질병이기도 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만성질환이라는 걸 아시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졌습니다. 붙으면 끝납니다. 그렇지만 이거는 과사용으로 해서 계속 사용해서 계속 통증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달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깨끗하게 한 방에 낫기를 원하세요.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. 만성질환은 그런 게 없습니다. 고혈압약 드시면서 고혈압 고쳤다는 분 보셨습니까? 당뇨약 먹으면 당뇨 고쳤다는 분 보셨습니까? 못 보셨을 겁니다. 이건 만성질환입니다. 이 테니스 엘보랑 골프 엘보도 약간 고질병, 만성병으로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? 좌절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환자분들의 마음이 편해집니다. 근데 저는 처음 오셨을 때 이것을 이해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. 주사 맞아보세요. 뭐 약 먹어보세요. 물리치료 받아보세요 하고 보낸단 말입니다. 다시 아픕니다. 근데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건 고질병이야. 근데 그걸 설명을 다 하려면 굉장히 장황해집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환자분들이 오면 굉장히 처음에 오셨을 때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. 이거를 이해를 하면 그 다음부터 저도 설명할 걸 많지는 않습니다. 그 다음부터 환자분들이 워낙 또 찾아볼 것도 많으시니까.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관리의 중심에는 스트레칭이다. 환자분의 증상에 맞춰서 여러 가지 치료들을 병행하면서 갈 수 있다. 정석대로 치료해 보시는 게 좋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스트레칭만 해도 많이 좋아질 거고요. 약물 치료만 해도 많이 좋아질 수도 있고 하니까 방치해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길 바라고요. 아 이건 왜 안 나 짜증내지 마시고 아 이건 원래 고질병이구나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병이구나 생각하고 내가 조절하려고 관리하려고 드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.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뭐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렸는데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여기 댓글창 통해서 알려주십시오. 그러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클래스병원 임성민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헤라 클래스!